다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미국. 수많은 문화 정서가 충돌하는 이곳은 법치주의라는 기준을 정해 잘못된 것을 응징하고 사회 기반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마약과 음주로 중독된 이곳은 바로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스키드로우 지역 노숙자들은 힘 하나로 모든 세상을 지배합니다. 강력한 힘에 밀린 일부 노숙자들은 결국 스키드로우보다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LA 한인타운으로 자연스레 넘어옵니다. 이들은 LA 한인타운 길거리가 마치 자신의 집인 듯 생각하며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생활을 이어갑니다. 왜 이들은 LA 한인타운의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일까요? 과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들이 길바닥으로 다 앉았는지,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가까이 다가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사 한타는 한인 노숙자들의 실태와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주변에 노숙자들을 많이 만나고 오셨는데요. 그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한인 노숙자의 경우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인들은 주로 텐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텐트보단 침낭을 이용하고 있었고요. 또 이렇게 잠을 잘 때는 이렇게 노숙자들이 몰려 있는 곳에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좀 겁나죠. 근데 같이 자요. 한 대여섯 명이 혼자 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서 같이 자요. 아, 한국 분들 아니 그냥 아무나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직업을 잃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됐죠. 집도 사고 뭐 일도 구하기 쉽다면 당연히 구해서 가야죠. 아마 집 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뭐 일 구하기는 또 힘들고요.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죠. 뭐. 한국 사람들은 하여간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깨끗해요. 보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가방 한두 개 갖고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한인 노숙자들의 아침 일상을 좀 담기 위해서 저희가 새벽부터 움직여 봤는데요. 한 시간은 7시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석진 이렇게 주차장 뒤쪽에서 지금 한인 노숙자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이제 그 스토브를 이용해서 지금 계란 후라이를 해서 이렇게 뭐 햄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음식이 뭐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밤이나 아니면 그 전에 구해 놓았던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침에 저희가 뭘 하시나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고 뭐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일단은 봤을 때는 텐트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아니면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거기서 하고 전혀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인들은 주로 이동이 많았는데 그 침낭을 메고 아니 침낭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침 식사를 주는 곳을 이렇게 제공하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서 많은 한인 노숙자들을 이제 만나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공통적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 가족과의 뭐 이별, 그러니까 이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끼던 친구와의 뭐 배신이라든지 마음속에 좀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할 곳, 자신이 기댈 곳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도 해서 그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한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반대로 뭐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래서 주변을 오히려 다 파괴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났고 자신이 혼자 남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잃었고 그러다 보니 갈 곳이 없어서 노숙자가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계실 때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저 그냥 하우스 있었어요. 하우스에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남편을 닮아가야 돼요, 그죠? 아, 아니면 남편이랑 여자를 책임지려고 그러면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꽃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독실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꽃을 아이고 여자 목소리 주는 거예요. 가족분들은 어디 한국에 계세요? 아니면 여기 계시는 가족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빠져나갔어요.
화장실 그럼 어떻게 쓰세요? 깜짝깜짝해요. 아이고 너무 불편하시겠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정신적인 문제도 좀 많은 게 이분들이 참 이렇게 밀집 지역에서 몰려 살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주로 들어봤는데 뭐 마약이라면 뭐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뭐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뭐 적게는 뭐 1달러짜리 있다고 하고요. 뭐 10달러.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밖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얻어서 그 돈으로 이렇게 또 마약을 하고 하면서 몰려 살다 보니 이렇게 또 마약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도움을 받기는커녕 반대로 지금 더욱더 피폐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젊은 노숙자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인 노숙자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한인들의 경우 포스터 케어에서 있던 한인들이 이렇게 거리에 노숙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들었을 때는 이제 그 18살이 되면서 사회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보조가 끊기기 때문에 이 보호해주던 가정에서 이제 사회로 내모는 건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 포스터 케어에 있던 처음에 시작은 가정 불화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녀를 버렸거나 이렇게 벌써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둘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로 가지 못하니까 노숙자가 되고 그 속에서 다시 또 뭐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생활에 다시 접하게 되면서 더 그쪽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흡수돼 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했고 또 유학생들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제 미국에 왔는데 지금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다도 알리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약물이라든지 주로 약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디다 알리지 못하고 그냥 노숙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젊은 층의 한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이렇게밖에 전해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저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사연들이 다양한데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인 노숙자가 있나요? 1년여 동안 직업을 정말 열심히 알아봤다는 한인을 만났습니다. 1년 동안 무려 30곳을 30곳에 이렇게 직장에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떨어졌고 나이는 이제 한 50대였는데 또 이제 그 만일에 작은 직장을 구한다 해도 집값이나 렌트비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노숙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원래 이렇게 하시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어떤 계획으로 좀 미국에서 생활하고 싶으셨었는지. 원래 뭐 사업해서 결혼하고 잘 살고 싶었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일구하러 한 30군데 다녔는데 못 구했어요. 사실은 1년 동안.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도전도 하셨고 하지만 뭐 나이나 여러 가지 팩터를 통해서 이제 취업 문도 닫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말끔하다고 하셨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인 노숙자들은 이렇게 좀 어디서 샤워를 하고 어디서 음식을 주고 어디서 화장실을 다니고 이런 좀 정보가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샤워를 하고 그러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는 또 알아보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계셨지만 이렇게 계속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노숙자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노숙자들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노숙자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뭐 한 달에 한 200달러를 나라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된다고 하고 또 비영리 단체 곳곳을 다니면서 뭐 음식이라든지 옷, 신발, 양말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한 달 동안 얼마를 받나면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한테만 한 달 동안 $1,000 정도를 이렇게 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맞네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생활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뭐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인타운을 운전하다 보면 노숙자들이 이제 뭐 빨간 카트나 이 뭐 바구니 같은 거를 이제 밀고 다니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무언가를 이제 주워 담는 겁니까? 네네 이제 들기는 좀 힘드니까 그런 카트를 이용해서 지금 재활용품이나 폐품을 모아서 재활용 센터에다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주로 지금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노숙자 같아 보이는 분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거나 하는 그렇죠. 이렇게 문 열어주면서 뭐 돈을 요구하거나 그렇죠. 네네 조금 그냥 가긴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앞에서 쳐다보고 그게 바로 주수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한인타운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돈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인타운 곳곳에 이렇게 오히려 지금 자리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노숙자의 메카라고 불리는 다운타운에 위치한 스키드로의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 스키드로에서는 너무나 많은 음식 때문에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음식을 정말 많이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LA시에서는 너무 많은 단체들이 한 길, 한 골목, 뭐 어디서 음식들을 여기저기서 나눠주기 때문에 음식을 너무 많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LA시에서는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을 취재를 하면서 다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차에 이제 미디어라는 언론사들의 이런 그런 마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키드로우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은 이렇게 언론사가 자기네들 이렇게 취재하는거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무언가를 던지더라고요. 바로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자기가 배고파서 먹어야 될 음식, 지금은 배가 부르다면 아껴 놨다 먹어야 될 음식을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다는 거는 어처구니가 없네요. 현재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통계를 보면 LA시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20%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노숙자가 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것보단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지금 취재를 통해서 봤을 때 LA 출신보다는 다른 스테이트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카운티에서 통계한 수치, 그러니까 5만 5천이다, 5만 8천이다, 여러 가지 수치에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한 26% 정도가 늘어났고요. 잠깐 말씀드렸듯이 타주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날씨가 좋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들어오는 숫자에 비해서 나가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숙자들이 LA시나 카운티에 이렇게 많은데 위생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위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그 길 하나의 스트릿마다 한 2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스키드로우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이렇게 청소하는 이렇게 현장을 가서 지금 취재를 갔는데요. LA 경찰국이 통제를 하고 위생국이 이제 방역에 나선 것입니다.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길을 다 텐트를 뺀 다음에 청소를 할 때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물었을 때 죽은 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쓰레기들도 나올 수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사람의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면 특히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바라도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2주마다 치워도 그 순식간에 또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거든요. 화장실 같은 걸 쓸 때도 사실 다 그 주변은 이제 동전을 넣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점원들이 이제 노숙자들을 막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화장실만 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샤워를 하거나 완전히 화장실 안을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람들도 노숙자가 들어오는 걸 막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화장실을 이용할 데가 없으니 계속 주변에 지저분한 환경은 더 지저분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더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 거리는 점점 좀 더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레스트룸도 없고 해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 맞습니까? 그럼 취재하다 보면 노숙자랑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무엇을 바랍니까? 먼저 위생 환경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된 위생을 좀 바랬습니다. 텐트 안에는 지금 벌레, 빈대라든지 베드버그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정말 죽겠다고 그러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텐트. 그러니까 텐트도 또 이분이 또 그곳에서 8년 동안이나 그 텐트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텐트도 많이 낡아서 새로운 텐트를 바라거나 그러니까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더 잘 적응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Well, they have bed bugs, and they don't want me. I need a new tent, donations. 그럼 다운타운에서는 많은 음식을 주고 또 위생 환경이 좀 나아진다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최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음식을 많이 주거나 새로운 신발 많은 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봉사해주고 뭔가 또 대접받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참 LA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는 그 뜻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거나 없을 때 자기만의 공간 바로 정말 아무도 없는 그냥 그 스키드로우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 뿐이죠.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약을 하거나 뭐 이제 약간 평소에 별로 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누구 둘이 싸워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대요. 싸움이 나고 그러면은 누가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말리는 사람 없이 서로 응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겨라 저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싸우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드로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You know, There are a lot of fighting down there. lot of fighting. Lot of fighting. Dad? Yeah, that too. Yeah, downtown, it's just vicious. You know. Yeah, downtown it's way different. Way different. 신기하게도 이렇게 폭력이 많은데도 저희가 뉴스에서 이런 데서 크게 뭐 사망이나 스케줄로 사망 보도를 거의 듣지는 못하거든요. 그 통계를 내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ll, in the homeless population, there are victims that are also fearful of reporting crimes. If you don't report the crime, we can't assist because we don't know what's going on. I don't have the answer, but there's a variety of reasons why people don't report crimes.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지만 스키드로드 같은 곳에 이들이 왜 모이는 건가요? 음식 때문인가요? 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전. 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금 뭐 언제 어떻게 싸움이 날지 모르고 어떻게 휘말릴지 모르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LA 한인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인타운으로 몰리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LA 다운타운보다는 LA 한인타운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노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 노숙자들이 칼이라든지 망치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이렇게 한인타운에 좀 취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망치를 들고 이렇게 한 적이 몇 번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n a stand, and it's the most ridiculous thing in the world. I've never, ever in my life had to walk around with a weapon, and now I'm walking around with a hammer in my own place. It's really sad. And 한인타운이 노숙자들에게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지만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집 앞에 노숙자분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있으면 좀 그분들의 고충이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 있지 못하게 해달라고 경찰한테도 이렇게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가 다르게 텐트를 갖다 쳐놓고는 너무나 지저분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하면서 경쟁하듯이 지금 텐트가 일주일 안에 7개가 생겼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 있지 말라고 하면은 다시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치워서 이동을 하는데 경찰이 떠나기가 무섭게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은 그래도 계속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자들이 별로 희망도 없고 별로 이제 탈출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래도 노숙자들이 이런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분명히 노숙자가 됐듯이 노숙자에서 다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와 다시 연결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완전히 사회와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노숙자, 그 인생의 제일 밑바닥 이렇게 돼 있는 곳에 그냥 누워서 누군가에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방치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일어내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어나긴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이 중심에서 노숙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의 하루의 일상은 어떻게 되나요? 새벽 4시부터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노숙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음식만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받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무언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이제 우리가 돕고 있고 함께 더 이 곳을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렇게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면서 이제 그 음식을 좀 나눠줄 때 같이 이제 그 봉사를 같이 했는데요. 하루 정도 이렇게 봉사하면서 도움 드리는 거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는데 무려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매일같이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봉사의 흔적이 손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손 마디마디가 다 휘었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거나 하면서 이 손 마디마디가 이렇게 상한 거 보면서 참 이들의 봉사가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안 하면 그 다음날 스트레스 받고
일이 안 돼요. 들었다 놨다 시간만 가지 일이 안 돼. 화면을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분들이 두 분이서 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노숙자들한테 직접 나눠주고 하는 일을 두 분이서 다 했는데 이제 원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봉사를 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한 300여 명을 도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두 분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힘에서 여러 가지로 붙이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100여 명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말고도 이렇게 다운타운에서 매일같이 또 도넛을 나눠주시는 한인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음식을 직접 이분들도 음식을 도넛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아까 다운타운에서 거리에서 음식을 막 주면은 오히려 단속을 당하기 때문에 LA 미션을 통해서 지금 도넛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 밥상에 선교라 그럴까 밥상에 나눔 잔치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즐겁고 나도 좋잖아요.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노숙자를 돕고 있는데요. 노숙자 문제의 답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 또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노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도와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거리에서 만난 한 남성은 이제 노숙자 출신이었는데 그 도움이 너무 기억이 나고 사실 좀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힘들 때 누군가 도와주면 굉장히 기억이 남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네네. 이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잘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사회에서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And it was like she was passing food out to people, and I was just like, I'm not hungry. And then she just said, hey, come here. And I walked over and she gave me that blanket, you know. It was just kind of like, wow, that was really, really a blessing. I'll never forget it. 최근 들어서 LA시나 카운티 정부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한 H나 HHH를 통해서 노숙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는 LA시에서 에릭 갈세티 시장이 하이진 센터라고 해서 대형 샤워 패실리티도 오픈을 하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러한 트렌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쉘터의 경우 이제 장기적인 플랜이죠. 이제 노숙자들을 위한 생활 공간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프로젝트인데 이 노숙자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쉘터가 생겨도 자기는 가지 않을 거랍니다. 왜냐하면은 또 스키드로 지역같이 그곳에도 힘이 또 작용을 할 테고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이런 게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고요. 지금 샤워장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노숙자들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관리 감독이나 아니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의 보호를 받거나 관리 감독을 해서 노숙자들의 문제를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노숙자, 내 주변에 노숙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생각보단 제발 이쪽에 안 왔으면, 내 근처에 없었으면 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은 사람들, 이 닫은 사람들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봉사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따뜻한 손길이 지금 이 노숙자 문제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들의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Have your family around here? They moved to Florida. No, yeah. And I'm okay with them, but it's my own fault because, like I said, makes bad choices, and then you're stuck. But I'm trying to make better choices. You know. 나의 문제, 너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한인 사회가 거리감이 많겠죠.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야 될지, 사실 따뜻하게 대한다고 해서 더 많이 몰려면 그것도 걱정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노숙자를 바라봐야 되는지도 이제 사회적 문제이고 우리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더 생각해야 될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한인 사회도 정부 관계자들과 타 커뮤니티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가오는 목요일에 매년마다 실행되는 홈레스 카운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많은 한인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어렵고 주위에 없길 바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속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봐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1990년대에 문턱이 열린 이번 라스베가스 전자쇼의 특징은 지난 80년대 무한한 발전을 고가해온 전자산업이 이제는 그 내실을 다지면서 그 기능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 CES 현장입니다. 추억의 골드스타 상표가 눈에 띕니다. 지금은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 역시 당시에는 아시아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불과했습니다. CD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사라져버린 카세트 테이프. 당시에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저장 매체였습니다. 자동차에서 시청할 수 있는 TV, 포터블 비디오 플레이어, 어깨에 둘러매는 캠코더. 당시 최신 제품들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골동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통화할 수 있는 비디오폰. 당시에는 관람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28년의 세월이 지나 같은 장소, 같은 행사입니다. 올해 CES의 주제는 스마트 시티의 미래였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아닌 기술과 기술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하는 미래의 흐름을 담았습니다. 가장 핫한 키워드는 역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을 도와주는 개념을 넘어 인간의 행동 그대로를 닮아가는 영역까지 진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고 생활의 편리함을 즐기고 또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현대사회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CES 행사장에서 발생한 초유의 정전 사태. 화려하게 빛나던 스크린과 인공지능 로봇이 일시에 멈춰섰고 행사장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을 현실로 보여준 해프닝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술은 놀랍도록 변해가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가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컨대 18세 내년에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선천적 공통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가접수라는 거를 획도들만 그렇게 파악을 해요.